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저도 주말 잘 보내고 또 감기가 걸렸었는데,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, 100% 회복은 되진 않았지만,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걱정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, 감사드리고 또 얼른 더 나아져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시면 주말 동안에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나타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다시 이 27K를 좀 회복을 하면서 그 덕에 좀 전체적인 시장 역시 좀 초록색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추세선을 지난 10월 1일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좀 상승하나 싶더니만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요 하락 추세선에 지지 테스트를 받았다가 다행히 지금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약간 반등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미 증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의 움직임은 뭐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. 특히 이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큰 하락세가 좀 나왔고 그래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 상승이 예상이 돼서 에너지주들은 좀 상승을 했고 또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는 이 필수 소비재군과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나마 좀 선방한 섹터가 있어가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.12%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S&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.5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%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유럽 증시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모두가 이런 하락을 또 보였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를 보시면 하루 동안에 무려 이 15.76%나 상승을 하면서 1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한때는 20포인트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장기 평균값이 이 20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그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 공포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이 시장의 공포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단순 국지전이 아니라 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좀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과연 이것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 자산 시장이나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소식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바이든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라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는 없애는 것은 동의를 하되 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까지 점령을 하는 것은 이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근해에 요 항공모함을 우선적으로 지금 배치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한 대를 더 투입을 결정했다고 이런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액션도 취하고 있으면서 또 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리지 마라 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전쟁을 더 이상 키우지 마라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확전만은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즉 시장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이 전쟁이 커지는 이 확전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확전만은 확실히 좀 막겠다라고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이 바이든은 이 기사를 보시면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
재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사도 지금 15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인데, 고물가의 싸늘한 여론 해가지고 미 국민의 63%가 물가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외교적인 면에서도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2년 전인가요? 결국에는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철군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건 아프간의 실패, 그러니까는 미군의 패전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수도인 카불을 단숨에 집어삼킨 탈레반의 공세에 이 미군이 그 큰 군용기로 이 쫓기듯 도망가는 모습이 뭐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또 노출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미국의 자존심이 또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 미국이 잘 수습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구나 지금 또 국제 여론도 워낙 지금 이 전쟁의 사상자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맹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좀 선을 넘었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좀 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고 앞으로는 좀 소강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뭐 지금은 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,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,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40%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년 2분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인플레가 둔화가 되고 또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이런 낙관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변수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잘 수습이 되면서 이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 악재가 한순간에 또 호재로 돌변하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은 크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좀 이 암호화폐 시황을 좀 살펴보면,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은 이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트코인이 폭락을 하느냐 반등을 하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을 의미하는 것인데, 지금 현재 요 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지지를 지금 무너진다라면 이런 FTX 사태급의 그런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일단 그 이후로 일단은 요 지지선을 맞고 요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단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, 그런데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 코인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.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이 바로 요 룸네트워크라는 요 코인입니다. 그래서 일주일간 124%나 상승을 했고, 또 월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간은 무려 770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어피트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요걸 보시면 무려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요때가 지금 뭐 52원, 뭐 57원 요 정도를 보이고 있다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더니 어제는 거의 700원 가까이, 그러니까는 686원을 찍고 지금은 내려와서 현재는 530원대를 보고 있는데, 그러니까 한 달 만에
업비트 기준으로는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 2018년의 최고점을 드디어 넘어서는 코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 2018년의 최고점을 넘어서긴 했지만, 그런데 업비트가 요 룸 네트워크를 6월 달에 상장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룸 네트워크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, 진짜 역대 최고점은 2018년 5월에 대략적으로 한 0.7달러 선을 찍었었어요. 그러니까 업비트는 2018년 6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넘어서긴 했지만, 이 룸 네트워크의 처음 상장 후 지금까지의 가격을 봤을 땐 아직 진짜 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아무튼 지금 이 룸 네트워크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, 그래서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봐서는 뭐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뭐 흔히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잡 알트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이런 잡주가 있으면서 또 그 잡주들이 막 날뛰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시장의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룸 네트워크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한 9,300억 원이나 몰리면서 현재 거래대금 1위를 보이고 있고, 어제 막 요 고점을 찍기도 했을 때는 1조가 또 넘어서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코인이 있음으로써 가뜩이나 지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는 겁니다. 또 그러면서 이 코인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, 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, 또 사람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, 요 차트를 보면 요게 지금 2018년에 고점을 찍고, 그리고 2021년 4월에 이제 그때가 이제 알트 불장이었을 때 또 고점을 찍었는데, 요 차트의 모습이 마치 이 리플의 차트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? 저는 요 주봉 차트를 보고 뭔가 좀 리플 차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근데 결국엔 이 리플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차트의 모습이 결국 이 리플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.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요 룸 네트워크가 이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요걸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거래량이 업비트가 1위를 찍고 있고 바이낸스가 2위를 찍고 있는데, 근데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 보시면 여기 좀 살짝 안 보이는데 업비트가 67%를 차지하고 바이낸스가 15%만 차지를 해요. 그러니까 업비트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건데, 그냥 그만큼 지금 이 김치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리플 역시 국내에 또 상당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비록 좀 빌빌대고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른 뒤에 이 국내 불나방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또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룸 네트워크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아직은 이 코인 시장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, 뭐 어쨌든 뭐 올해 이 유동성 장세가 오긴 힘들고 내년에 이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이 리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기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